독일 시댁 가족이 한국인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두 손을 싹싹 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 독일 시부모들은 한국을 동방의 작은 나라라며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 여성의 시누이도 독일 시부모 못지않게 독일 문화가 제일이라며 한국 문화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독일 일가족은 한국 며느리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조아렸는데요. 한때 온도를 라디에이터보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을 한국 며느리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엔지니어 마르코 바그너입니다. 독일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인 수진 덕분에 우리 집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차이 덕분에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느껴져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방문한 날이 기억나네요. 제 가족이 사는 집은 지어진 지 100년도 훨씬 넘은 집이었습니다. 또 그땐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고 하얀 한방눈이 쏟아지듯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저희 집의 겉모양새가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갔을 땐 수진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죠. 쌀쌀한 독일 날씨에 익숙치 않은 수진에겐 더 춥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하시던 대로 고개를 살짝 들어올리며 수진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색했죠.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나 안젤리카는 수진에게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만 빤히 보고 계셨죠. 저는 수진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어깨를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데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안내했어요. 어머니는 집안에 설치된 독일제 최신 라디에이터를 가르치면서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덧붙여 한국을 무시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한국엔 이런 라디에이터가 없을 거라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괜히 수진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저희 집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집에 들어서면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닥에 발을 동동 구르듯이 걸어다녔어요. 그때 누나 안젤리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진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하나요? 바닥에서 잔다면서요? 침대도 없나요? 독일처럼 문명화된 나라와는 많이 다르겠네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였어요. 하지만 누나 안젤리카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라디에이터도 없이 어떻게 사나요? 유럽에선 그런 원시적인 방식은 쓰지 않아요. 수진, 이제 독일에서 살 거면 독일식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방식을 존중해야 해요. 저는 떨리는 듯한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수진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내내 수진이는 발을 떨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덕분에 상체는 따뜻했지만 발끝은 꽁꽁 얼어있는 게 보였죠. 식사 중에도 어머니와 누나는 독일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첫날 밤 침실에서 수진이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첫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수진이가 가져온 한국의 온돌 문화가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을지도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겨울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독일의 겨울이 한국보다 춥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수진이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매일 아침 수진이가 창문의 성해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라디에이터 난방 방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라디에이터 근처는 너무 뜨겁고 멀어지면 추워서 온도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머리 쪽은 덥고 발은 차가워서 수진이는 늘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익숙했지만 수진이에게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죠. 마르코, 왜 이렇게 건조하죠? 코가 자꾸 헐고 피부도 너무 건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파서 힘들어요.
수진이는 매일 아침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가습기를 사왔지만 넓은 집안 공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수진이는 밤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야 했고, 그래도 발이 차가워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게다가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300유로, 한국 돈으로 45만 원 정도가 나왔죠. 수진이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춥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혀를 찼습니다. 마르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비싼 난방비를 내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죠? 한국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집 전체가 따뜻했을 텐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도 관절염을 앓고 계셨지만 이번 겨울엔 유독 심했습니다. 게르트루트, 기침이 너무 심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관절염을 앓고 계셨는데 겨울이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거기에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까지 겪으시게 됐죠. 괜찮아요, 프리드리히. 매년 겨울이면 이런걸요. 라디에이터를 더 틀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고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수진이의 관심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결국 우리는 마을 병원의 베르너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베르너 박사님은 우리 가족 주치의셨고 어머니의 관절염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었죠. 게르트루트 부인, 관절염이 많이 악화됐네요. 게다가 이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도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박사님의 진찰이 끝난 후 처방전을 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온열 치료를 권장드리고 싶은데. 실은 최근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관절 건강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일정한 온도로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르너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수진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온돌은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와 건강에도 좋다고 했었죠. 게다가 공기도 덜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 마르코? 한국의 온돌 난방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진이 말로는 관절염에도 좋다고 하던데.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누나도 곧바로 반대했죠. 말도 안 돼. 우리 집을 동양식으로 바꾸자고. 100년 된 가문의 집을 그렇게 만들 순 없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변화 그 자체라는 걸요.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르너 박사님의 진료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온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였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온돌이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으셨습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불편해 보이셨지만 무릎 담요로 다리를 덮은 채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온돌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난방 방식이에요. 열이 바닥에서부터 골고루 올라와서 공간 전체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공기도 덜 건조하답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바닥을 덮인다고?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라디에이터로 잘 지내왔어요. 갑자기 이런 동양의 이상한 방식을 들고 오다니. 누나 안젤리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만지작거렸죠.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바닥 난방은 과학적으로도 효율적이래요. 열이 아래서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에너지 효율도 좋고. 아버지는 늘 그러시듯 실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기존 라디에이터는 어떻게 하고?
우리 집은 오래된 집이라 공사가 쉽지 않을 텐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집이잖니.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난방비가 절약돼요. 라디에이터는 그대로 두고 보조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독일에도 온돌 시공 전문 업체들이 있답니다. 집의 역사적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아요. 제가 수진이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더 강하게 반대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집을 동양식으로 바꾸자고. 100년 된 가문의 집을 그렇게 만들 순 없어. 게다가 이웃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갑자기 이상한 동양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체면이 있지 않나요? 안젤리카, 이건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베르너 박사님도 추천하셨잖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죠. 됐어요, 마르코. 난 지금의 우리 집이 좋아요. 이상한 걸로 바꿀 생각 없어요. 독일 사람이 독일식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베를린 한국문화원에 가보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는 전통 온돌방이 있거든요. 한 번만 가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베를린에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고. 네, 무료로 관람도 가능하고 온돌방에서 쉬어갈 수도 있어요. 따뜻한 바닥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어머니가 또 한 번 기침을 하셨죠. 연이은 기침에 얼굴이 붉어지셨고 무릎을 잡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런 곳까지 가서. 누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이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번 가보지 게르트루트. 베르너 박사도 추천했잖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구경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결국 우리는 그 주말에 베를린 한국문화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누나는 못마땅해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는데 동의하셨죠. 그날 밤 눈이 조용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마르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문화원 가서 더 반감을 가지시면 어쩌죠?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이 고집은 세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금방 달라질 거야. 특히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신 게 정말 다행이야. 이 차가운 겨울이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랐습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 가족은 베를린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에서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쌀쌀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고 누나는 차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굳이 베를린까지 가야 하나요? 어머니 감기 더 심해지시면 어쩌려고. 아버지도 이런 무모한 여행을 허락하시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적극적이셨습니다. 베르너 박사가 추천한 거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게르트루트, 당신 무릎도 더 나빠지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운전해 한국문화원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미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문화원 직원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해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통 한옥으로 꾸며진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누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무랑 종이로 만든 집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죠? 안젤리카, 남의 문화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꾸중이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누나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제 온돌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다고요? 비위생적이지 않나요? 바닥에 직접 발을 대다니.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결국 모두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해둔 실내화를 신고 방 앞에 섰죠. 그리고 온돌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어머니의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거든요. 차가웠던 발이 순식간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죠? 바닥이 따뜻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누나도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바닥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죠? 그리고 보시면 공기도 훨씬 덜 건조하실 거예요. 라디에이터처럼 특정 부분만 뜨겁지 않고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하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쓰다듬어 보시더니 감탄하셨죠. 놀랍군. 이 따뜻함이 정말 특별한데? 게르트루트, 당신도 한번 앉아봐요. 마치 햇볕을 받는 것 같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점점 표정이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니까 무릎이 한결 편한 것 같아요. 문화원 직원이 전통차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아까부터 기침도 안 나오고. 어머니가 무릎을 문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열을 전달하거든요. 혈액순환에도 좋답니다. 수진이의 설명에 이번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난방을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집에도 설치가 가능해요. 오히려 유럽의 오래된 집들이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 더 효과적이랍니다. 2시간 정도 온돌방에 머물렀을까요? 밖으로 나올 때 어머니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도 한결 편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겠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이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죠. 한국문화원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독일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100년 만에 한파라고 했죠. 거리는 순식간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마르코, 이런 폭설은 처음이야. 날씨 예보를 봤는데 앞으로 3일은 더 내린대. 전기가 나가면 어쩌지? 아버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불안했죠. 이런 강도의 폭설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집안이 깜깜해졌어요. 폭설로 인해 전선이 끊어진 거죠. 라디에이터가 멈추자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너무 추워요. 이러다 모두 동상 걸리는 거 아닌가요? 무릎이 너무 아파. 어머니가 덜덜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시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누나는 담요를 몇 개씩 겹쳐 둘러쓰고 있었습니다. 수리팀에 전화해봤는데 최소 이틀은 걸린다고 하네요.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접근이 어렵대요. 게다가 이 지역 전체가 정전이라. 제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기침이 다시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찬 공기 때문인지 기침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호텔로 가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수진이의 제안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알아봤는데 호텔들도 다 예약이 찼대.
대피소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추위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해. 그때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국문화원이 비상대피소로 개방됐대요. 온돌방도 여전히 따뜻하다고 해요. 전기가 나가도 보일러로 난방이 가능하대요. 뭐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누나가 의아해하며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온돌은 전기가 아닌 보일러로도 가동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따뜻하대요. 다른 대피소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합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며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다행히 제 차가 사륜 구동이라 눈길에도 어느 정도 운전이 가능했죠. 조심조심 운전해서 1시간 반 만에 도착한 문화원은 이미 여러 이웃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 오셨던 가족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문화원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온돌방에 들어서자 지난번처럼 따뜻한 기운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믿을 수가 없네. 여기만 이렇게 따뜻하다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난민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이웃이 물었고 수진이가 자신감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열효율이 정말 좋아요. 한번 데워진 바닥은 오래 따뜻함을 유지하거든요. 게다가 보일러만으로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서 전기가 끊겨도 문제 없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문화원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모두가 온돌의 따뜻함에 감탄했고 특히 어머니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몸이 한결 편해요. 무릎도 덜 아프고. 이런 게 우리 집에도 있다면 좋을 텐데. 집에 돌아갈 때쯤 어머니가 문화원 직원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난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이죠. 제가 아는 전문업체가 있는데 상담을 받아보시겠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설이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폭설 사태 이후 집에 돌아온 우리 가족은 곧바로 온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셨고 설치 공사는 일주일이 걸렸죠. 생각보다 공사가 간단했습니다. 기존 보일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마르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큰 공사를 했는데 후회하면 어쩌지? 공사가 한창일 때 어머니가 불안한 듯 물으셨습니다. 평생 써온 난방 방식을 바꾸는 거라 걱정이 크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온돌 설치가 완료되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죠.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뻣뻣했던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 계단도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절뚝거리시지도 않았고 아침마다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하시는 모습도 사라졌죠. 베르너 박사님도 정기 검진에서 어머니의 변화를 확인하셨습니다. 게르트루트 부인 관절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됐네요.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요. 온돌 난방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의 따뜻한 온기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누나도 어머니의 변화를 실감했는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침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도 덜 건조해 보이고 안색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맞습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던 어머니의 호흡기 증상도 많이 나아졌어요. 가습기를 따로 틀 필요도 없었죠. 온돌 난방은 자연스럽게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었거든요.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던 것도 많이 나아지셨답니다. 그러고 보니 전기세도 많이 줄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아버지가 고지서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월 300유로나 나가던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효율이 이렇게 좋을 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수진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운 건 어머니의 수면 패턴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깨셨는데 이제는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따뜻해져서 금방 잠이 와요. 아침에도 개운하고 꿈만 같네요. 수진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무릎이 아파서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하자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수진이 덕분이에요. 미안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 이제는 수진이가 우리 가족의 천사 같아. 우리 집의 변화는 주변에도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온돌방을 체험하기 시작했죠. 게르트루트 정말 달라졌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 바닥 난방, 우리 집에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랑스럽게 온돌의 장점을 설명하세요.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릎도 편하고 집안 전체가 따뜻하니까 기분도 좋아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알려준 한국의 지혜예요. 베르너 박사님은 어머니의 사례를 의학 저널에 투고하기로 하셨답니다. 전통적 온돌 난방이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께요. 이런 전통적인 지혜를 현대의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아침 산책도 즐기실 정도예요. 수진이와 함께 정원 가꾸는 것도 새로운 취미가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는 정원에서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우리 집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안부 차림으로 시작됐죠. 게르트루트, 요즘 얼굴색이 참 좋아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전에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더니 요즘은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여요. 슈미트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오셨다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랑스럽게 온돌 이야기를 하세요. 실은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알려준 한국의 난방 방식을 설치했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건데 그 뒤로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잠도 잘 자고 기침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저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주말이면 어머니의 친구들이 줄지어 찾아왔죠. 손님 맞이가 일상이 된 우리 집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바닥이 따뜻하네. 이게 그 한국의 온돌이란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도 할 수 있을까? 발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니 온몸이 노곤해지는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방문객들은 하나같이 온돌방의 따뜻함에 감탄했습니다. 수진이는 바쁜 와중에도 차를 준비하고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얼굴에는 늘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르코, 이제 우리 집이 마을의 명소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니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집은 작은 한국문화원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폭설 사태 때 우리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정전됐을 때 여기가 얼마나 따뜻했었는지 기억나요? 우리 집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공사업체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한 달에 두어 집씩 우리 마을에도 온돌을 설치하는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베르너 박사님의 소개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방문하셨어요.
어머니의 관절염 호전 사례가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이렇게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니.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다른 환자분들께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청의 노인복지 담당자였어요. 혹시 노인복지관에 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난방이라면 환영할 것 같아요. 수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고향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 감격스러웠나 봐요. 이제는 누나도 온돌의 팬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가장 반대가 심했는데 말이죠. 수진 미안해. 처음에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었네. 이제 보니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 우리 집도 설치하고 싶은데. 도와줄래? 어느 날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든 건강한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집 이야기를 실었죠. 기사가 나가자 더 큰 반응이 왔습니다. 독일의 전통 가옥에 한국의 온돌 문화를 접목해 건강 증진에 효과를 본 사례로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에는 더 멀리서도 문의가 왔어요. 인근 도시의 건축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죠. 온돌의 설계 원리와 시공 방법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고 갔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난방 방식이 유럽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에너지 효율도 높고 건강에도 좋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 집은 매주 토요일마다 온돌 체험의 날을 엽니다. 어머니가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한국 차도 준비하고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에는 저도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됐답니다.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니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네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10집 중 4집은 온돌 난방을 사용한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마르코 믿어지나요? 작년에는 사람들이 이상한 동양의 난방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눈치예요.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또 한 집이 온돌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죠. 아침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어요. 특히 큰 변화는 노인복지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범적으로 도입한 온돌방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방 하나였는데 이제는 복지관 전체를 온돌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랍니다. 요즘 복지관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다들 온돌방에서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내시느라.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추워서 집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매일 복지관에 가시니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복지관의 온돌방을 치료실이라고 부른다네요. 실제로 통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해요. 베르너 박사님의 연구 결과도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온돌 난방이 노인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의학저널에 실렸죠. 1년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온돌 난방을 사용한 환자 그룹의 80%가 통증 완화를 경험했고 70%는 수면의 질이 개선됐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박사님의 연구는 독일 의학계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른 도시의 병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재활병원에서는 치료실에 온돌 난방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아진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오는 편안함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 같아요. 건축업계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겨났고 친환경 건축 박람회에서는 온돌이 단골 주제가 됐습니다. 독일의 전통 건축과 한국의 온돌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설계안들이 주목을 받았죠. 유럽의 전통 가옥에 한국의 온돌 기술을 접목하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거주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우리 가족의 변화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이는 이제 친모녀처럼 가까워졌어요. 매주 함께 요리를 하는데 독일 요리와 한국 요리가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슈니첼 옆에 김치가 놓여있는 모습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수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설레요. 어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나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죠. 수진, 이번에는 한국의 다른 문화도 알려줘.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 우리 집 이야기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도 방영됐습니다. 문화의 융합이 가져온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독일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나 봐요.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집 온돌방에는 이웃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시며 말씀하시죠. 사람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가져다준 온돌처럼요. 창밖에는 또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요. 문화의 차이가 만들어낸 특별한 선물 덕분이죠. 지금도 우리 마을에는 하나둘씩 온돌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문화가 만나 이렇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벽을 넘어선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돌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